자, 두 번째 의문의 변동 교체 두 번째 비음화부입니다. 비음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1강에서 했었을 때 비음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 그래서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바뀌는 것. 참고로 이제 국어 공부하시다 보면 무슨 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또 무슨 화라는 말도 이제 좀 나오고 그래요. 무슨 적이라는 것은요, 스타일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되게 여성적이야. 이 말은 내가 여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되게 뭐 고정관념이긴 하지만 여성적인 어떤 섬세함이나 부드러움이나 차마 내 입으로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런 걸 이제 여성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무슨 화라는 것은 아예 그냥 변신했다는 거야. 여성화 이 말은 뭐야? 변신, 트랜스젠더 이런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비음화라는 말은 비음이 아니었던 게 여성화 됐다 이 말은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비음화라는 말은 비음이 아니었던 게 비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어머나로 바뀐다. 어머너가 아니었던 게 어머나로 바뀐다. 자, 근데 이 비음화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선생님이 그냥 칠판에다가 화면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비음화 이걸 다 지우고 너희들 프린트 해보시면은 비음화 밑에 무슨 표가 하나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 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필기 공간이 충분히 있죠? 거기에 비음화 세 가지를 적어 볼게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다. 비음화 세 가지를 적어 봅니다. 아까 요 앞 강의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은 인접한 두 의문이 상호 영향에 의해서 소리값이 바뀌는 거야. 음절의 끝소리의 규칙은 그게 아니었고, 앞강을 듣고 오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또 앞강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의문의 변동을 분석을 할 때는 일단은 동그라미 크기가 달라.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할래. 종성을 정리 후에, 그죠? 항상 종성을 정리 후에 앞에 끝소리와 뒤에 첫소리의 관계인 S라인을 그리라 그랬죠. 그죠?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하고 봅니다. 종성 정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아니면은 겹받침 발음. 자, 요 상태가 이제 디자이닝이 딱 된 상태에서 비음화는 세 가지의 법칙성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종성 정리 후야.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앞소리가 기역, 디귿, 비읍이고 뒷소리가 요 색깔을 좀 맞춰드릴게요. 선생님이 필기를 이왕할 거. 앞소리는 연두색, 그 다음에 뒷소리는 주황색으로 보면 앞소리가 기역, 디귿, 비읍이고 뒷소리가 미음, 니은이었을 때,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야? 비음하죠?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어야죠. 얘들은 비음하잖아. 그래서 얘네가 뭘로 바뀌냐면은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데 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기역, 디귿, 비읍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응 순서대로 니은, 미음으로 바뀝니다. 자, 요거를 선생님이 보통 어떻게 외우라고 시키냐면은 초성 게임 하듯이 여기다 쓸게요. 그냥 김, 덕, 빼, 만, 난, 오, 나, 미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꼭 이대로 안 외우셔도 돼요. 비둘기 어떤 식으로든 그냥 알아서 외우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수년간 김덕배 만난 오나미로 가르치긴 하는데 2012년인가
그 권성고등학교에 다니던 걔가 이동준이냐 김동준이냐 그 학생이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그러길래 좀 재밌어가지고 효절한 강의 방법입니다. 가르칠 때마다 혹시라도 언젠가 내가 가르치는 제자의 이름이 김덕배라든가 또는 그 부모님의 성함이 김덕자, 배자를 쓰시는 상황이 벌어지면 좀 골치 아파지기는 해. 아무튼 그냥 뭐 알아서 외우세요. 이거 안 외우고 그냥 이거 그냥 생으로 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역, 디귿, 비읍, 미음, 니은, 이역, 니은, 미음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는 거야. 외우면 꼭 뭐 암기를 뭐 강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외워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선생님이 그 봉산탈춤 해설 강의 찍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원을 믿으시면 안 돼요. 나만 믿어 성적 올려줄게 이런 개쓰레기 같은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학원이든 나만 믿어 내가 성적 올려줄게 뭐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죠. 저도 종종 그런 말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약간 진심 뭐 진짜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라면 그 돈 내놓으라는 뜻이야. 그냥 수강료라 내라는 뜻이지. 어떻게 어떤 특정 강사한테 배웠는데 무조건 성적이 올라. 말이 안 되죠. 뭐 할 말은 많지만 그만 이야기합시다. 그건 제 얼굴에 제가 침 뱉는 거라 거기도 해서 어떤 식으로 본인이 외우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일단은 선생님이 다 3개를 적어드리고 예시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음, 이응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뒷소리에 리을이 와요. 자, 똑같이 우리는 비음화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비음이니까 얘가 바뀌어야죠. 참고로 리을은 유음이죠. 유음. 그건 알죠? 얘가 뭘로 바뀝니다?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은 미아리는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선생님 왜 미아리예요? 몰라. 그냥 갖다 붙인 거지. 무슨 이유가 어딨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고로 예선이 중학교 때 그 알칼리성 우리는 알칼리성이라고 배웠어. 지금 염기성이라고 배우는 건. 그 다음에 뭐 산성, 중성의 그 리트머스 종이 색깔 이렇게 되면은 뭐 노란색 막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그 얘는 파란색이고요. 푸른색. 얘는 노란색이고요. 얘는 녹색으로 바뀐다며. 리트머스종을 딱 넣으면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 산성일색, 노란색 이렇게 바뀐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외우는데 아직도 안 잊어버려. 그분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은 스, 산, 네, 노는 중녹. 외우는 방법이 알프스, 산에, 노는 중녹.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얼마나 잘 외워졌는데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때 그 시인 이름이랑 똑같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때였는데 그 김춘수라는 애가 있어요. 시인이랑 이름이 똑같았는데 김춘수라는 애가 그 평소에 얌전했던 애인데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키득 묻더만 왜 웃어 그랬더만은 그냥 웃겼대. 해서 뭐가 알프스산이 웃겼대. 그래서 얘가 갑자기 손을 뻑 들더만은 선생님 왜 알프스산이에요? 이러더라고. 그때 그 선생님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왜 알프스산일까? 이유가 어딨니? 그냥 초성 이렇게 따가지고 외우라고 시킨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당황하고 기분 나쁘셨는지 막 수업 분위기가 하여간 그때 개떡 같았어. 왜 미알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이씨 그냥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기역 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디귿 비읍이 오고요. 뒤에 리을이 오면 자 이번에는 둘 다 비음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일단 얘가 먼저 바뀝니다. 얘가 니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 얘가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드브느 1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 오나미가 다시 나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 얘가 처음으로 바뀐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바뀌는
그래서 비음화가 두 단계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죠. 자, 요것도 이제 외우라고 하냐면 어떻게 외우냐면은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비음화 외우는 방법이 김덕배 만나 오남이 미아리는 가다 보려나 한 번 더. 김덕배 만나 오남이 미아리는 가다 보려나 한 번 더. 김덕배 만나 오나 그만합시다. 됐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편한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꼭 이대로 외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강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예시어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냥 칠판 저 위에까지 쓰고 싶은데 힘들어서 키가 작아서 위로 써볼까? 자, 아, 발 아파. 자, 뭘로 할까? 국물 할까요? 국물? 물. 자, 얘는 음절의 끝소리를 잡을 게 없죠. 그러니까 바로 S.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 기역. 그죠? 그 다음에 미음. 그죠? 김덕배 만난 오남이로 와야겠네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어려운 게 아니잖아. 자. 뭐부터 해야 돼? 이번에는 음끝을 잡아야겠죠. 항상 뭐부터 하라 그랬어? 종성정리 음끝부터 하라 그랬죠. 요렇게. 그죠? 자, 그럼 이제 종성정리가 됐어. 그 상태에서 뭐 그릴 거야? S. 그럼 김덕배 만난 오남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비음화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푸셔야 돼? 이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음끝이나 비음화는 둘 다 어디에 들어가? 교체에 들어가. 그래서 요 단어가 요 단어로 되는 과정에서는 교체가 일어난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교체가 2회 일어난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정확한 거겠죠. 겹받침 발음도 한번 더 해볼까요? 갑, 만. 자, 이번에는 겹받침 발음이니까 나중에 좀 이따 다 강의가 이제 이어지는 강의에서 들어옵니다. 비읍, 시옷 같은 경우는 앞에 걸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다 강의해요. 겹받침이 하나로 줄어들었죠. 얘를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라고 하죠? 다 강의합니다. 자음근 단순화라 그래. 이 자음근 단순화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탈락에 들어가는 거야. 탈락 강의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S 그리는 거죠. S 그리면은 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김덕배 만난 오남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간만. 이렇게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왕 우리가 이제 공부한 김에 하나만 더 좀 해보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응, 미음, 얘는 이응, 미음. 이렇게 달라진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미음, 미음이죠. 얘네 두 개는 달라지긴 달라졌지만 이게 완벽하게 똑같은 형태로 달라지진 않았어.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 이응, 미음, 이응, 니은 다르잖아. 그래서 비슷해지긴 했지만 좀 완전히 비슷해지진 않았다. 그래서 얘를 이제 불완전 동화라고 하고요. 얘는 미음, 미음 완전히 똑같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똑같아졌을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하나 더 붙여줄 수 있는 거야? 완전 동화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선생님, 동화라는 것은
같아지는 게 동화인데 사실은 같아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동화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지금 이 강의를 적으시는 프린트 없더라도 뭐 강의 들을 수는 있어요. 그 프린트에 보시면 표가 하나 그려져 있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가 그려져 있거든요. 간단하게 대충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좋은 위치를 가지고 보면은요. 기억 디귿 비음만 놓고 해볼게요. 여린 입천장 소리예요. 뜨는 혀끝 소리고요. 그 다음에 뿌뿌뿌 얘는 두 입술 소리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 표 보시면 나와요. 프린트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해보는 겁니다. 얘가 색깔 좀 바꿀까요? 얘가 오나미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응, 니은, 미음도요. 좋은 위치는 똑같아요. 그 1강을 보시면은 우리가 자음 분류표 보시면 이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조음, 소리를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야. 그드부 같은 경우는 막혔다가 터트리는 파열음인데 어머나 같은 경우는 코에서 울리는 울림소리 비음이죠.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동하냐면은 바뀌긴 바뀌는데 이 위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좋은 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아주 완전히 새로운 자음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동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동화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뭐 2학년 때 이제 또는 3학년 때 배우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보시면 뭐 디테일하게 설명 나오는데 대충 그게 뭐 보시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왜 동화일까? 너무 이렇게 공부를 막 그런 식으로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2강 하신 거 요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 비음화는 좋은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뀐다? 좋은 방법이 바뀐다. 방법이 바뀐다.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뭐 발음을 좀 더 편하게 낼 수 있도록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랑 비슷하게 얘네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잖아. 그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게 비음으로 넘어가 주는 느낌이잖아. 됐죠? 동화 다시 정리. 동화라는 메시지를 너무 깊이 있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울림소리 쪽으로 다 몰아가는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음화 같은 경우는 좋은 위치가 안 바뀝니다. 좋은 방법이 바뀝니다. 요거는 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완전동화, 완전동화는 그렇게 중점적으로 다루는 개념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 풀어보면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간단한 거니까 알아둬서 나쁠 건 없겠죠. 자,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미음, 이응은 뭘로 할까요? 승리? 승리. 아까 했었던 거. 요 앞에 강의에서 했었던 거. 종로. 음끝 잡을 건 없을 것 같고, 바로 이건 뭐, 쉽죠? 이건 바로 넘기면. 그죠? 그럼 얘는 승리. 종로. 쉽죠? 리을이 니은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해볼까요? 요거 해봅시다. 일단은 비읍 뒤에 리을. 비읍 뒤에 리을. 리을이 1단계. 리을이 먼저 니은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은 이걸 순서대로 정확하게 천천히. 보통 시험 문제 내신용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다가 소리 나는 대로 써본다고 다짜고짜 이렇게 써버리면은 섭리, 이지랄 해버려.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1번, 2번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섭니.
됐죠? 그럼 2번 단계로 넘어가죠. 요거에 적용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고요? 섬니 이렇게 되겠죠. 단어 하나만 더 해볼까요? 몇 리. 자, 음끝 잡아야겠죠. 치읓에 음끝부터 잡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 몇 리. 자, S 그릴까요? 종성 정리했으니까, 그죠? S 그리면 어떻게 돼요? 가다 보려나 요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몇 니. 또 S 잡아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 밑으로 쓸게요. 이제 요거잖아. 면 니. 서울까지 몇 니 남았니?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니은 니은 완전히 똑같아졌네요. 완전 동안. 그 요 단어는 음운의 변동이 몇 번 일어났을까? 음끝 한 번, 그죠? 비음아 한 번, 비음아 두 번. 그런데 음끝이건 비음하건 전부 다 교체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단어는 교체 3회. 됐죠? 쉽잖아. 공식적으로 적용하면 비음하는 그렇게 예외성으로 출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념만 더 이야기하면은 이걸 가만히 보시면은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글자를 왼쪽에서 힘들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읽죠. 그런데 그러면 소리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소리값이 끝나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영향을 준다면 얘가 소리가 남아서 다음에 넘어오는 소리로 영향을 주면 우리가 읽는 방향이랑 똑같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요 방향으로 읽었는데 뒤에 있는 애는 멀쩡하고 앞에 있는 애만 소리가 바뀌었죠. 그죠? 이미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미 소리값이 끝나서 넘어갔는데 끝난 애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죠? 읽는 방향의 반대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은 방향에 따라서 얘를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 역행동화라고 하고요. 얘는 그냥 읽히는 방향대로 바뀐 거죠. 뒤쪽으로. 그죠? 얘를 읽는 방향에 따라가면서 바뀌었다. 그래서 순행이라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순행으로 바뀌었지만 그 영향에 의해서 역행도 다 바뀌었죠. 역순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이거 강의하다 보면 전부 다 역순행 이러는데 아닙니다. 상호동화라고 합니다. 앞뒤가 다 바뀌었다. 상호동화. 내가 대리운전 앞뒤가 똑같은 앞뒤가 다 바뀐 상호동화. 상호동화 이런 거 안 하기로 했는데 쪽팔려서. 아무튼 방향입니다. 그래서 역행, 순행, 상호. 그래서 아까 뭐 완전, 불완전도 좀 있었죠. 이왕 공부하시는 김에 비음하는 여기까지 좀 묶어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음화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음운변동 중에서. 됐죠? 자, 그럼 선생님이 칠판을 다 지우고 유음화까지만 일단 강의를 하고 끊을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유음화는 워낙 쉽습니다. 워낙 쉬워서 그냥 잘 나오지도 않고요. 나오더라도 뭐 그냥 간단하게만 나오고요. 예외 단어가 좀 있어가지고 뭐 그 예외 단어들 이제 내신하시는 분들은 교과서 학습활동이나 또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뭐 프린트 유인물 같은 거 이제 그런 거에 좀 예외 단어들 있으면 그런 거 좀 보시고 뭐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뭐 예외 단어를 외우게끔 문항 출제는 안 하겠죠.
그래서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음화를 보시면은요. 일단 이 용어 개념을 볼까요? 유음화. 말 그대로 무엇으로 바꾸겠다. 이번엔 유음으로 바꾸겠다. 자, 우리 음은 자음책에 1강 했을 때 유음은 리을 하나밖에 없는 거죠. 유음화는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그 프린트 밑에 필기 공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적으시면은요. 리을에 가로 방향으로 필기할게요. 다시 할게요. 리을에 앞 또는 뒤에 에 니은이 오면 니은 우리 유음화 해야 되니까 당연히 니은 바뀌어야겠죠. 리을은 그냥 유음화 그 자체니까. 그죠? 어떻게 된다? 니은이 리을로 바뀐다. 유음화다. 보통 나오는 뭐 얘가 다 똑같아요. 그냥 신나, 칼날. 자, 읽을 때 신라 리을 앞에 니은 리을로 바꿀 거야. 신라. 칼날 리을 뒤에 니은 바꿀 거야. 칼날. 쉽지. 이런 뭐 가르칠 것도 없고, 참고로 굳이 보자면은 결국엔 다 리을로 돼야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유음화는 완전 동화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예외가 있다는 게 뭐냐면은요. 얘는 우리가 유음화를 적용시켜서 이러고 읽어요. 그런데 얘를 만약에 유음화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상견례. 잠깐만. 얘를 유음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상견례. 저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그래 축하한다. 상견례는 어디 이상하잖아. 아니야, 미안하다. 내 말을 잘못했다. 상견례가 맞지? 상결례 이렇게 되는 거지. 유음화를 쓰면은 이 다음에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어서 하니? 상견례는 어서 하니? 상결례는 어서 하니? 상결례는 어서 하니? 상결례. 결례를 범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죠. 반대로 오히려 유음화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나와야 돼. 니은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죠? 동원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군 동원령. 이거 유음화 따지면 동월령 이래야 돼. 이게 동월령이라고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동원령이라 그러죠. 오히려 반대로 니은이 리을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몇 가지의 뭐 예외라고 할 수 있는 요런 단어들은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여러분들 내신으로 공부하실 때는 교과서에 있는 단어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제공해 드리는 것들을 좀 보시고요. 수능에서는 조건제시형으로 보기 위해서 뭐 단어를 주겠죠. 이런 부분들을 출제할 거면. 그죠? 요렇게 좀 유음화가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시고요. 참고로 이제 굳이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음운 변동을 무엇이라고 봐야 됩니까? 간단해요. 리을이 뭘로 바뀌었어? 비음으로 바뀌었잖아. 비음화죠. 굳이 따지면. 그럼 왜 아까 비음화 공식에 이건 안 넣었습니까? 그럼 유음화랑 겹쳐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예외로 빼는 거고 비음화 공식에 넣지는 않는 겁니다. 굳이 따지면 이런 것도 우리가 비음화라고 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유음화는 간단합니다.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비음화, 유음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비음화는 출제율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화면을 가리나? 여기까지 해서
비음화, 유음화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강의는 이제 국어음화 강의를 할 거고요. 국어음화는 개인적으로 올해 수능에 좀 출제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